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뉴스타운의 성춘규 기자입니다. 예, 저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인데요. 저희가 오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옛날에는 분교라 그랬습니다. 캠퍼스에 온 이유는 지금 2023년 1월 3일부터 저희가 제주도로부터 시작한 자유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문화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파의 집회들이 군가와 군복 일색의 전투적이었다면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유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계몽하고 있는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1월 달에 마치고요. 지금 2월 달에 경기도 투어 중입니다. 이 투어 과정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코너가 박정희 루트라는 코너인데요. 좌파들은 대통령이 끝나면은 세금으로 자기네 치적을 기민영관도 만들고 뭐 동상도 세우고 하기에 급급합니다. 가짜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또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라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유문화제와 함께 전국 투어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있는 곳은 가서 탐방을 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성 기자. 네. 예, 이번에 자유문화제 함께 해보니까 어때요? 이 기존의 집회와 달리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뭔가 좀 기존 집회와는 차별화된 예.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이 함께 하니까 어때요? 확실히 분위기가 삽니다. 예. 신나고 젊은 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확실하게 분위기가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박정희 탐방 루트를 한 7군데 했잖아요. 네. 그것도 보고 느낀 거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이 잘 살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제주도가 이렇게 멋진 관광도시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박정희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요. 네.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국민에게 해외 동포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79년 10월 11일 네. 전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분교라 그랬어요, 보통.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무슨 캠퍼스 하는데 네. 이 한양대 분교가 이제 에리카 캠퍼스로 지금 불려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를 공과대학으로 네. 박정희 대통령이 키우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한양대학교 여기 안산 반을 캠퍼스가 산학연의 좀 중심, 특히 공대에 네. 공을 많이 들이셨죠. 네. 산학연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잠시 후에 네. 그걸 또 도표와 이 조감도를 보여줄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꿈이 현실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네. 한양대학교의 인연, 또 공과대학을 설립 이후 그다음에 지원하게 된 걸 우리 팩트를 좀 체크 한번 해봐요. 네, 이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앞쪽에는 바늘 공업도시라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지시해 내리셔가지고 네. 대규모로 최초로 계획된 도시인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규모 이제 고급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과대학교 설립이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김현준 한양대 총장 간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예. 원래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이 김현준 한양대 총장분한테 네. 이 바늘 신공업 도시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과대학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곳에 한 23만 평 정도 부지를 줄 테니까 여기에 한양대 분교 네. 공대 전용 바늘 분교를 한번 설립해봐라라고 네.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현준 총장이 자기는 황금알을 준다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과 절대 일하기 싫다. 그래서 네. 일단 거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은 벗어나야 된다 네. 하시면서 이 23만 평이 아니고 40만 평을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라. 예. 그렇게 이렇게 다시 제의를 하니까 그렇죠. 이 김현준 한양대 총장께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한테
화해의 제스처라고 그렇죠.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래서 1979년 5월 17일 이곳 네. 한양대 반을 분교 이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해 네. 12.6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는 바람에 네. 그 다음 해인 1980년 3월은 개교를 했는데 개교 이제 이 준공식에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역사적인 안타까움과 또 이렇게 역사적인 너와요. 네.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학연의 꿈, 공과대학을 한양대학교의 공과대학을 세계적인 MIT 공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산업 현장에서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나 가면은 토목 건축을 많이 했어요. 네. 그 한양대 공대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한양대 공과대학은 공대는 상당히 알아줍니다. 네. 문제는 임종석이 같은 아이들이 총학생 회장을 해서 주사파의 대부가 네. 그런 게 문제지만 한양대학교 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요. 또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특히 공대 학생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다, 네. 설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네. 뜻을 되새겨서 네. 진짜 한양대 공과대학이 대한민국의 MIT 네. 세계 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지금 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설계했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지금 에리카 캠퍼스에 지금도 이게 공과대학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도표를 지금 조감도를 보겠지만 보면은 산학연 여기는 이제 학연산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산학연어를 이제 많이 써요. 네. 뭐 저도 93, 4, 5년 부천대 교수 생활할 때 산학연을 우리가 많이 항상 이야기했는데 네. 자 한양대학교가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는 이 산학연의 메카가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이 캠퍼스 전체에서 보면은 이게 연구기관하고 연구소하고 네. 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시공사의 한국전기연구원,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네. 그다음에 읽어봐요. LG 이노텍 안산 연구개발연구소.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오면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다음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산업체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경기 테크노파크도 산업체입니다. 네. 산학연 혁신 허브도 있어요. 네. 캠퍼스 혁신파크 예정부지도 있고. 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캠퍼스 학문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왼쪽으로는 이제 연구소.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산업체예요. 네. 이 산학연의 어떤 정석으로 네.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부지를 아까 뭐 20몇 만, 40만 평 줬다. 네. 뭐 충분히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네.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림이 네. 꿈꾸고 디자인했던 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누군가는 남아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심지어는 목숨과도 함께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에리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그다음에 산학연의 꿈이 실현된 내용을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 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돈 없을 때 시작한 게 60년대는 상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상고들을 키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 70년대 들어오시면서는 공업이 있고 공고, 특히 60년대 상고를 육성했고 70년대는 공고를 육성했어요. 아, 네네. 이렇게 육성해서 오다가 이제 전문 기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금호공대 네. 또 이제 상업입국 때는 뭐 경기상고, 강릉상고 뭐 유명했습니다. 그건 오면 전부 서울대가 정부 실력이었고요. 네.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학은 네네. 학문기관이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전부 누구나 개나 소나 대학 가는 나라라서 학력은 높은데 개돼지야.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아, 그때 그 이후로, 나라가 네. 개판된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깨어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 상업 있고 상고를 육성하고 전문인을 양성했고 또 공업 있고 공고를 육성해서 기술인들을 양성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나라가 됐을 건데 네. 갑자기 대학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대모만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큰 뜻을 보면은 네.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네. 한양대 공과대학을 왜 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돈도 없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박격포나 장사정포가.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를 분산해야 되겠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대전에다가 이제 수도권 이전도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네. 지금 와서 지네들이 뭐 지방 분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이제 모델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로공단도 있고 뭐 각 공단들이 많이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여기 수도권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단을 설치하고 같이 인재를 양성한 학교를 이렇게 만든 시범적인 케이스가 이게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이잖아요. 네. 여기 경기도 일원에 지금 공단이 지금 꽤 많이 설계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늘공단. 바늘공단 이곳입니다. 네, 자 우리 성 기자가 팩트를 한번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우선 1960년대 후반 당시 시대적 배경은 네. 남북 대치가 극단에 이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서울시에 집중된 인구 분산이 네. 핵심 그런 숙제이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서울 시내 이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 있던 그 영등포나 구로, 성동 등의 공장이 그때 되게 많았다고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다 논밭이어가지고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새로운 공업 도시를 선정하려는 1976년 7월 이 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시를 했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바늘 신공업 도시, 네, 바늘 예. 공단을 탕생하는 새로운 그 예고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수도권 내 100만 평 규모의 이 공업 단지를 갖춘 이 신공업 도시 후보지를 한 4군데를 이제 네. 탐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바늘 네, 신공업 예. 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특이점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결정만 하신 게 아니고 네.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지도를 펴고 네. 이 쌍만원경으로 이제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이곳이 적지다. 바늘 이 신공업 도시 이쪽이 적지다 하셔가지고 이곳에 1977년 그때 이제 이 바늘 신공업 도시 개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여기 이제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이제 우리 성 기자한테도 많이 얘기하지만 네. 몽상가와 천재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네. 어떤 생각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네. 생각을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쓰거나 계획을 짜는 구체화하는 능력. 이거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천재라는 네. 거예요. 또 천재를 넘어서 이분은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웅이다. 네. 그래서 이제 몽상가는 뭐냐? 생각은 하는데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를 못해. 그 잘 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난 뭐 했는지 몰라. 다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은 구체화도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실천을 한 거죠. 실천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경제 성장과 네.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도 저는 그 민주주의의 사실 1등 공신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화 뜯은 놈들은 전부 빨갱이야 이게. 네. 예?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평가하는데 군사 독재자라고 네. 독재자라면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이 독재자. 맞습니다. 자 독재자는 교육을 안 시켜. 가난하게 만들어. 그래 말을 잘 들어. 네. 개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처럼. 네. 지금 대한민국이 동물농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학원 오고 박사하면 뭐해? 다 유학 갔다 오면 뭐해? 다 백수입니다. 정의롭지도 못하는데 네. 백수는 당연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응? 싸우질 않아 나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고급 동물 농장이다. 아, 고급 동물 농장이다. 자, 빨갱이들은 합법적 공산화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맹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정희 루트를 통해서 많은 네. 교훈을 얻고 구상을 실제 생각을 구상을 구체화하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 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몽상가가 되지 말자. 저는 오늘도 원래 제가 안산이 최초의 신도시라는 건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안산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체화해서 만든 업종물이구나.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뭐 네. 박정희 요 안산뿐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가 네. 박정희 기념관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경부고속도로, 포철, 그다음에 또 대학에 폴리텍 대학이 또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박정희 루트를 통해서 네. 생생한 현장을 역사의 현장을 몽상가가 아닌 진짜 영웅이었다, 천재였다. 이런 걸 증명하면서
축복이었다. 네. 그걸 지금 오늘날 이 민주화, 가짜 위장 평화 세력에 속아서 도끼자루 썩는지 신선 노름한다 그러죠. 네네. 먹고 사는 데서 도끼자루가 썩는지 몰라.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네, 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 뉴스타운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 기자의 앞으로 활약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말씀드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해외 유익한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자유를 알리는 그런 언론인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면서 필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거를 좀 더 구체화를 요즘 많이 못해가지고 업무에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넥스트 네. 지금 하고 나서 뭘 할 건가 네. 항상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혼난 분들이 많아요. 네, 생각 없이 맞습니다. 일하다가. 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전 상당히 박정희 존경해요. 네, 스타일이 비슷한 것 예,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존경합니다. 네. 천재는 천재를 알아봅니다. 예. 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자유문화제도 계속 진행하고 박정희 루터 또 호국 탐방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 예.